역사의 쓸모 리뷰. 책 제목을 왜 역사의 쓸모라고 지었을까 생각해보자. 역사라는 것은 고리타분하고 현 시대에 도움이 되는 것이 없는 학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마음에 썼을 것 같다. 배워야 할 것도 많고 즐길 것도 많은 요즘에 한정된 시간과 금전적 자원 안에서 사람들은 소위 가성비를 따져서 효율을 생각하며 내 삶에 쓸모가 있는지, 내 행복에 도움이 되는지 생각한다. 역사 속에서 각각의 주체가 다양한 삶을 선택하고 꿈꿀 수 있게 그들의 일생에서 보여준 인물들의 사례를 보여준다. 본인이 윤택한 삶을 버리고 착취당하는 한민족을 위해 정재산을 독립운동에 헌신하고 일생 동안 독립에 힘쓴 이회영, 세금제도의 개혁을 통해 시민들의 경제적 자유와 삶의 빈곤을 해결하기 위해 100년을 노력한 김유의 삶, 사람으로서의 여성이 아니라 남성의 예속된 삶을 사는 여성을 위해 글과 작품으로 본인의 일생을 말했던 나혜석. 이렇듯 최소 100년은 더 된 역사 속에서 현재 우리도 뜨거운 논쟁거리이며 해결해야 할 난제를 책에서 사람의 일생을 통해 우리에게 말해준다. 저성장의 시대와 저출생의 현 상황에서 그 해결책으로 나는 여성의 적극적 사회 진출과 노동력과 생산력을 발휘할 기회를 주는 것이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단계적으로 필요한 조건이라고 생각한다. 저자의 역사에 대한 시각과 같이 나 또한 인류의 역사는 집중된 힘을 다양한 주체들이 찾아오며 그들의 자유와 삶이 나아지게 하는 방향으로 흘러왔다고 본다. 그렇기 때문에 인류가 존재하는 한 우리는 작금의 위기 또한 해결하고 존재할 것이라고 낙관한다. 학원으로 가는데 나쁜 일도 아닌데 이 돈까지 받을 수 있다면 가야 하는 거 아닌가? 아직 내가 학교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많은데 돈 때문에 옮기는 건 아니지 않을까? 최태선 선생님이 학원에 스카우트제에 봤을 때 들었던 충돌이었다. 그때 최태성 작가님은 책에서 사람을 만났다. 독립운동가 이회영 선생의 일생을 다룬 다큐 프로그램을 봤다. 그 영상 말미에 이런 문구가 나왔다. 30살 청년 이회영이 물었다. 한 번의 젊은 나이를 어찌할 것인가? 눈을 감는 순간 66 노인 이회영이 답했다. 66의 일생으로. 최태성은 이 글귀에 마음을 다잡고 현재와 같이 여러 강의로 사람들에게 역사적 지식을 무료로 나눠주는 일에 종사하고 있다. 김육대동법.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알기 위해 책을 읽고 조언을 듣고 때로는 직접 부딪혀가며 답을 구합니다. 저는 김육이 한 번의 일생은 어떻게 살 것인가 라는 질문에 자신의 일생으로 답했다고 생각합니다. 삶을 던진다는 것의 의미를 보여주는 본이죠. 다시 처음의 질문으로 돌아가 봅니다. 나에게는 삶을 던져 이루고 싶은 것이 있는가? 이걸 고민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삶이 뭐 다 그렇지 라는 말 대신 삶은 이런 거지 라는 말로 바꿔봤으면 합니다. 그런 귀중한 목표를 찾아가는 과정만으로도 우리의 하루는 이전보다 더욱 충만하게 채워질 테니까요. 김육의 인생은 10대의 전쟁, 20대의 투쟁, 30대의 기농, 40대의 다시 전쟁을 겪었던 삶이었습니다. 정씨는 50대 때부터 시작하였으며 자신의 자식이 이어받아서 그때서야 대동법 시행의 과업을 완수하였습니다. 책 내용 중 일반 여성에게 정조를 요구하며 또 남의 정조를 빼앗으려 합니다. 조선의 남성들아, 그대들은 인형을 원하는가? 늙지도 않고 하늘지도 않고 당신들이 원할 때만 안아주어도 항상 방긋방긋 웃기만 하는 인형 말이오. 나는 그대들의 노래기를 거부하오. 내 몸이 불꽃처럼 타올라 한 줌 재가 될지언정 언제나 먼 훗날 나의 피와 외침이 이 땅에 뿌러져 우리 후손 여성들은 좀 더 인간다운 삶을 살면서 내 이름을 기억할 것이리라. 그러니 소녀들이여 깨어나 내 뒤를 따라오라. 일어나 힘을 발하라. 책의 이혼고백서 중 발췌 내용입니다. 100년 전의 글이지만 냉정하게 보면 크게 변한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랫동안 내려온 여성 억압의 기제는 아직도 일상에 만연하죠. 저를 포함해 일부 사람들이 여성해방운동을 편안하게 받아들이지 못한 이유도 적극적으로 연대하고 행동한 여성의 모습이
지금까지 우리가 규정하고 강요한 여성의 모습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낯서니까 왠지 모르게 위협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지요. 어떤 사람은 이런 움직임을 마치 돌발 행동처럼 유난스러운 것으로 여깁니다. 금방 꺼질 불로 보는 사람도 있지요.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역사적 맥락에서 살펴봐도 이는 자연스러운 흐름이라고 봅니다. 1934년 나에서부터 그보다 먼저 1896년 동학논비운동에서부터 계속되어 외침이기 때문이죠. 느닷없이 주장하는 요구도 아닐 뿐더러 지금 당장 면피만 하면 조용해질 문제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정말 달라져야 할 우리 시대의 과제인 것이죠. 나혜석이 쓴 소설 경희에도 이런 글귀 나와요. 경희도 사람이다. 그 다음에 여자다. 그러면 여자라는 것보다 먼저 사람이다. 이제는 나혜석의 외침대로 나혜석의 후손들이 인간다운 삶을 쟁취해야 하는 때가 온 것입니다. 신현복 선생님의 감옥으로부터의 사색을 읽으며 크게 감명받은 문구가 있습니다. 사람에 대한 평가는 관계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이었어요. 어떤 사람과 관계가 형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 사람에 대해 이러쿵저러쿵 이야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인지 그날 깨달았습니다. 역사를 공부할수록 그때의 경험이 더 생생해집니다.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의 일부만으로 평가해서는 안 되는 것이더라고요. 그 인생 전체를 봐야 하는 거죠. 초임교사 시절에 가졌던 그 뜨거웠던 열정, 저는 아직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그 열정의 모양이 좀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누군가를 바꾸려는 태도는 없어졌고 그저 제가 기대하지 않았던 사람들에게 구원받은 것처럼 저 역시 누군가에게 그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나의 중심을 잡는 것처럼 주변 관계에 충실한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작은 관계라도 소홀히 하지 않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나눌 수 있는 도움을 주자고 매일 다짐합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만큼 나를 아껴주는 사람도 많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면 분명 나와 우리가 행복한 사회가 가까워질 거라 믿습니다. 70만 년의 역사를 돌아봐도 이 생각엔 변함이 없습니다. 인류는 분명 이전보다 더 많은 자유를 확보하며 전진하고 있습니다. 긴 호흡으로 역사를 바라보면 결국은 사람과 세상에 대해 낙관적인 시각을 갖게 됩니다. 역사는 흔한 오해와 달리 고리타분하거나 미련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현 시대의 맥을 짚는 데 가장 유용한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뒷부분은 책 내용을 그대로 읽은 내용입니다.